우엉을 껍질째 얇게 깎아 물에 씻으면 물 색깔이 거무스름해집니다. 보통 이 검은 물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궈내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바로 눈앞에서 젊어질 기회를 놓친 셈입니다. 우엉의 껍질에 불로장생의 묘약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물에 거무스름하게 묻어나오는 새카만 잿물이 바로 묘약의 정체입니다. 잿물에 함유된 주성분은 사포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죠? 맞습니다. 바로 고려 인삼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사포닌입니다. 물론 사포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인삼의 경우는 다른 식물에서 보이는 것과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엉 껍질의 효능을 인삼과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엉 껍질에 인삼만큼 사포닌 성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년 젊어지는 우엉차 건강법입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지음, 정미애 옮김, 한문화에서 펴냈습니다. 지은이 나구모 요시노리는 화제의 책 일일 일식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성형외과 의사인 저자는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지 우엉차와 건강한 생활 습관만으로 50대 중반인데도 30대 때보다 더 젊어진 신체와 외모로 활력 넘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엉의 놀라운 효능들과 우엉차 만드는 법, 그리고 마시는 법 등을 소개하고 함께 실천한 생활 습관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생생히 경험한 젊음과 건강을 되찾은 비결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하셔서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프롤로그. 저는 유방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올해 나이 56세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나이를 말하면 하나같이 깜짝 놀랍니다. 실제 나이보다 10살도 아니고 무려 20살 정도 어려 보인다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솔직히 기쁩니다. 젊어 보인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니까요. 한 번은 저도 궁금해서 제 몸의 각 부위가 몇 살 정도나 되는지 검사해 봤습니다. 결과는 뇌 나이가 38세, 뼈 나이는 28세, 혈관 나이가 26세. 뼈와 혈관은 검사 수치로도 실제 나이보다 무려 30살가량 젊었습니다. 뇌 나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3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죠. 도대체 50대인 제가 어떻게 20, 30대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성형외과 의사여서 의학의 힘을 빌렸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지금부터 나구모식 회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60% 소식, 둘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셋째는 걸어서 출퇴근하기.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을 뿐이죠.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힘든 운동을 한다거나 비싼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저는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생활 습관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제 생활 습관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면서 상승 효과를 내게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엉차입니다. 우엉차를 처음 만난 것은 40대 중반 즈음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의 한 농가에서 우엉을 재배하는 야마자키 게이조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마시기 시작했죠. 확실히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거울을 보면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어딘가 생기가 흘러 보였습니다. 이거 꽤 효과가 있는데
전 얼른 우엉차의 주재료인 우엉 성분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우엉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다니. 우엉에는 인간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소가 가득했습니다. 우엉의 재발견, 그야말로 젊음의 묘약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엉차를 마시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습니다. 50대인 제가 20대의 몸 나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제 건강과 젊음의 근원이 바로 우엉차입니다. 우엉은 식재료로 사용할 때 대개 껍질을 벗겨내고 요리를 하는데 바로 그 껍질에 우엉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 건강성분인 사포닌이 껍질에 많기 때문이다. 이 사포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고 한다. 굳이 비싼 돈을 치르지 않아도 우엉을 사서 껍질째 조리하면 사포닌의 효능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 우엉 껍질과 잿물을 버리지 마세요. 우엉차는 우엉을 껍질째 사용합니다. 채칼로 껍질째 잘게 썰어 찻잎을 만들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엉에서 나오는 검은 물도 걱정 마세요. 우엉을 조리하기 전에 수세미로 닦아 물에 씻는데 이는 흙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껍질을 남겨둬야 잿물도 고스란히 남습니다. 색깔이 거무스름해서 잿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포닌은 과일 껍질에 함유된 폴리페놀이라는 영양소와 친구 사이죠.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물질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항암작용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엉의 사포닌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영양소인 것이죠. 껍질 속에 그 영양소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우엉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우엉차 속에 사포닌이 듬뿍 녹아들면서 젊음의 묘약이 완성되니까요. 젊음의 농축액이 가득한 우엉차를 마시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체험했던 효과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몸짱 열풍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를 최고의 관심사 중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식이요법이나 운동보다는 우엉차를 권합니다. 우엉차가 다이어트를 도와주거든요.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는데 바로 우엉차의 계면 활성 작용 때문입니다. 우엉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은 비누를 뜻하는 히라버 사포나에서 유래한 말로 비누처럼 발포성이 있습니다. 물에 녹으면 비누처럼 미세한 거품을 냅니다. 그 거품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달라붙어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누 거품이 기름에 달라붙어 우리 몸속을 닦아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현상이 콜레스테롤과 지방과 사포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우엉차를 매일 벌컥벌컥 마시면 살이 쭉쭉 빠지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몸무게 77kg에서 62kg까지 뺄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60% 소식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우엉차를 매일 마신 효과만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제 체격에 적당한 몸무게인 62kg을 1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엉차 덕분입니다. 우엉차의 다이어트 효과는 자신에게 적당한 몸무게를 찾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마른 사람이 우엉차를 마시면 오히려 살이 조금 오를 수 있습니다. 살이 쪄야 그 사람에게는 적정 몸무게이기 때문이죠. 우엉차는 적정 몸무게를 계속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시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요요 현상으로 오히려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요요 현상이 없어집니다.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우엉 초절임. 우엉의 효능과 식초의 유기산 성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우엉 초절임은 좋은 건강식이자 다이어트 식품이다. 우엉 초절임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좋은 체질로 바뀐다. 재료, 우엉, 현미식초. 만드는 법. 우엉을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가늘게 채 썬다. 밀폐 용기에 손질한 우엉을 넣고 우엉이 잠길 때까지 현미식초를 넣는다. 2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된다. 아침 저녁으로 우엉을 10에서 15조각 먹는다. 우엉차의 효과 중 두 번째는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피부가 정말 깨끗해집니다. 저도 우엉차를 마시면서 피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피부결이 참 곱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피부결이 곱다는 것은 모공이 작아 눈에 띄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넓은 모공과 블랙헤드, 과다한 피지로 고민하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 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콧등과 이마를 보면 벌어진 모공에 기름이 껴서 귤 껍질처럼 우둘두둘했죠. 그런데 우엉차를 마시면서 모공이 눈에 띄게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우엉 껍질에 함유된 사포닌의 효과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손상을 입었을 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부 재생력은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집니다.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가 한번 거칠어지면 잘 회복되지 않고 기미도 쉽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흙 속의 세균이나 벌레와 싸워온 우엉 껍질의 상처 치유 작용은 매우 강력합니다. 피부 재생력을 순식간에 끌어올려 노화의 진행을 억제해 주거든요. 저는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피부가 거칠어지더라도 금세 회복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엉차는 냉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차에 함유된 사포닌에는 피를 응고시키는 혈소판의 기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죠. 피가 잘 응고되지 않으면 그만큼 혈액이 원활하게 흐릅니다. 즉, 사포닌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손발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돌게 합니다. 자양강장 작용을 하는 우엉은 몸속부터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냉증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평소 카페인 음료를 자주 마시고 냉증으로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카페인 음료 대신 우엉차를 적극 추천합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 많이 마시면 몸을 차갑게 하기 때문입니다. 냉증을 개선하고 싶다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멀리 하세요. 우엉차에는 몸을 차갑게 하는 카페인이 없을 뿐더러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따뜻한 우엉차를 마시고 가만히 몸을 느껴보세요. 우엉차가 몸에 흡수되면서 몸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엉차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 감기 때문에 이를 쉰 적이 없습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나타나는 경우는 있지만 금세 낫거나 가볍게만 앓고 지나가죠. 이는 우엉뿌리에 항균 방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엉은 채소 중에서도 뿌리 채소입니다. 우리가 우엉이라 부르며 주로 먹는 부분은 뿌리 부분이죠. 우엉은 수확할 때까지 땅속에 묻혀 있는데 땅속은 식물이 살기에 매우 가혹한 환경입니다. 온갖 세균이 득실거리는 데다 벌레나 작은 동물들도 살고 있죠. 우엉은 그처럼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이 껍질입니다. 껍질이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하면서 땅속의 온갖 공격에 맞서 우엉을 보호하죠.
우엉 껍질에 사포닌이 함유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세균이나 벌레를 막아내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를 하기 위해 우엉은 스스로 사포닌을 생성해서 껍질에 저장해 둡니다. 사포닌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도 그 힘을 발휘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따위가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우엉차를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에 걸리더라도 상처 치유 작용으로 빠르게 치료해 줍니다. 우엉차는 아무리 마셔도 소화 흡수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셔도 안심이죠. 자기 전에 마셔도 잠이 안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우엉 껍질이 암을 예방한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유방암 치료에 바쳐온 암 전문의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우엉차에 기대하는 것이 암 예방 효과입니다. 암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지나치게 혹사했을 때 발생하는 우리 몸의 과잉 방어 반응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만 본래 암은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몸은 우엉 껍질처럼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이라고도 하죠. 넘어져서 살갗이 벗겨지더라도 언젠가는 상처가 아물고 시간이 더 흐르면 흉터도 사라지죠. 이러한 작용은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령 폭음 폭식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위에 염증이 생기고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무절제한 생활에서 벗어나 적정량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면 위는 다시 건강해집니다. 상처 치유 작용 때문이죠. 암을 예방하려면 애초에 그 원인인 상처가 나지 않게 하거나 되도록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절제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엉차 마시기. 우엉차의 상처 치유 작용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엉차를 마시면 몸속에 생긴 상처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신속하게 치유된다면 암세포가 나타날 틈이 없겠죠. 우엉차의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우엉 껍질로 혈관을 청소한다. 인간의 몸속에는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항산화 물질이 활발히 활동해 다소 몸에 무리를 줘도 산화된 녹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기능은 떨어집니다. 항산화 물질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녹은 점차 퍼지고 두터워지는 것이죠. 결국 혈관 내부가 좁아져 혈류도 나빠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이처럼 녹이 쌓여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혈관 속 녹에도 우엉차는 효과적입니다. 우엉차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상처를 치유하는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혈관 내의 녹도 씻어내는 것이죠. 우엉에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인 리그닌은 혈액 속의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따라서 우엉차를 꾸준히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되도록 피하고 싶은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은 당질을 많이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각종 화학 첨가물로 산성화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식품입니다. 당질의 주 성분은 다른 뿌리 채소와는 달리 녹말이 아닌 이눌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눌린은 신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이뇨 효과가 있고 천연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치를 낮춰줘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우엉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으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다스립니다. 또한 아르기닌은 성장에 좋은 물질을 분비하고
정신력과 체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엉은 어른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우엉차 만들기. 재료 우엉 2개. 만드는 법. 물에 잘 씻어 껍질째 가늘게 채 썬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한나절 말린다. 프라이팬에서 10분간 볶는다. 연기가 나기 직전에 멈춘다. 찻 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신다. 몇몇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 우엉보다 볶은 우엉차가 항산화 작용, 면역력 상승, 혈압 저하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엉차는 햇볕에 말리고 불에 볶음으로써 약효를 높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음료로 탄생합니다. 괴로운 변비 해결사 우엉차. 우엉은 껍질뿐 아니라 알맹이에도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우엉은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식이섬유를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을 깨끗하게 하는 정장 작용과 변비 개선, 대장암 예방 효과가 다른 채소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우엉차에 함유된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로는 이눌린이 있습니다. 이눌린은 장내에서 유산균과 같은 장에 유익한 균을 늘리는 성질이 있어 장을 깨끗이 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장암도 예방하죠. 현대인은 각종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전에는 심한 변비로 아침이 무척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변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우엉차는 물론 우엉 자체도 적극적으로 섭취해 보세요. 50대인 제가 20, 30대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오로지 우엉차 덕분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엉차를 매일 거르지 않고 마신들 30대 초반 때처럼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했더라면 결코 젊음을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시작한 늙지 않는 생활 습관 실천과 우엉차 즐겨 마시기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 지금의 제 젊음을 만들어준 것이죠. 우엉차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으려면 늙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엉차가 무절제한 생활의 면죄부가 되어주지는 않으니까요. 60% 소식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걸어서 출근하기.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엉차와 더불어 이러한 생활 습관이 제 몸의 노화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습관은 앞서 언급했듯이 60% 소식입니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먹죠. 하지만 모두에게 이 방식을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는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추천합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고인슐린 혈증 등의 당뇨병, 비만증, 고혈압, 죽상동맥경화증 및 지질 이상 등이 한꺼번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내장지방이 가득한 사람이 그 대상이죠. 그 밖의 사람들은 하루 3끼입니다. 특히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임신한 여성, 환자 또는 허약 체질인 사람은 하루 한 끼 식사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60% 소식을 하다가 허기져 쓰러지지 않겠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져 맑은 정신으로 활력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젊어지고 싶다면 60% 소식은 아니더라도 현재 식사량을 20% 정도라도 줄여볼 것을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젊음을 지키는 식생활의 기본은 2가지입니다. 첫째, 배불리 먹는 것을 피한다. 둘째, 완전한 영양식으로 먹는다.
혹시 연명유전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은 굶주림에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때 활발해지는 것이 이 연명유전자입니다. 세포의 손상을 유전자를 복구함으로써 살아남는 힘을 주죠. 동물 실험에서 먹이를 40% 줄인 동물이 배부르게 먹는 동물보다 약 1.5배 수명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유전자는 물론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단식을 반복하면 연명 유전자의 활동 스위치가 켜져 그 사람의 몸은 점점 젊어지죠.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예로부터 단식 수행의 관습이 있는데 이는 수행자들의 연명 유전자를 깨워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연명 유전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소식입니다. 배불리 먹지 말고 늘 배가 약간 고픈 상태, 먹었는데도 조금은 아쉬운 상태로 두는 것이죠. 60% 소식은 10년 가까이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는 식습관입니다. 저는 하루 한 끼만 먹는데 그렇다고 아침을 완전히 거르는 것은 아니고 수분과 함께 부담 없는 과일을 조금 먹습니다. 단, 저녁 때까지는 우엉차 같은 음료 외에는 전혀 먹지 않습니다. 소식은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체의 정화작용을 향상시켜 신체 기능이 좋아집니다. 위장의 피로감을 줄여줘서 숙면에 도움을 주죠. 실제로 장수 마을에 가서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소식과 긍정적인 마음을 얘기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우엉차의 효과를 높이려면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격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피곤하면서도 습관처럼 운동에 몰두하고 가끔 운동을 걸으면 초조와 불안감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운동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충분한 휴식 없이 과도한 운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체력은 오히려 고갈되고 피로는 누적되기 쉽습니다. 만성 피로에 근육 손상과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죠. 심장은 일정 횟수를 뛰고 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휴식 상태에서 사람의 심장은 보통 1분에 60에서 70회 뜁니다. 따라서 1분에 60회를 뛴다고 하면 하루 평균 약 8만 번, 70세를 기준으로 평생 22억 회를 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심장은 평생 22억 회를 뜁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포유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처럼 거대한 동물부터 쥐처럼 작은 동물까지 모두 22억 회를 뛰죠. 하지만 동물마다 수명이 달라서 쥐는 3년, 코끼리는 70년을 삽니다. 수명이 짧은 동물일수록 그만큼 심박수가 빠르다는 뜻이죠. 격렬한 운동으로 심박수가 상승하면 그 사람에게 할당된 심박수가 그만큼 빨리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까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더욱이 비만인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심장에 엄청나게 과부하가 걸려 심박수가 단숨에 상승해 버립니다. 결국 한정된 심박수를 낭비하는 셈이죠. 걷기는 날씬해질 뿐 아니라 노화까지 늦춰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바로 종아리가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이 뇌를 비롯하여 온몸에 신선한 동맥피를 펌프질한다면 종아리는 다리까지 내려온 노폐물 가득한 정맥피를 다시 심장을 향해 위로 펌프질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걷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냉증이나 근육 결림 등이 사라지게 되죠. 냉증이나 어깨 결림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많은데
그럴 때는 걷기 운동이 안성맞춤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걸쭉하고 오래된 피가 심장으로 쉽게 되돌아가고 심장에서 깨끗해진 피를 힘차게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깨끗해지면 몸은 저절로 젊어집니다. 축 늘어진 자세로 걷지 않고 가슴을 쫙 펴고 경쾌하게 걷되 숨이 차지 않을 만큼 겨울에도 살짝 땀이 배일 정도 속도로 걷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성장 호르몬은 계속 분비됩니다. 그리고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젊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에는 단백질 동화작용이라 해서 지방을 연소시키고 근육을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분비되게 한다면 근육질의 날렵한 몸을 만들 수 있죠. 성장 호르몬은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는 하루 5에서 7천 개의 암세포가 태어납니다. 이 암세포도 성장 호르몬이 제거해 주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수면의 황금 시간대에 잠을 안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젊어지고 싶다면 밤 10시쯤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이상적인 식생활은 육류를 뺀 식단입니다. 하지만 육식에 길들여진 식단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고기는 맛이 있으니까요. 고기를 완전히 끊는 일이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으세요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육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자제해 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몸은 꽤 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못하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콩에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나토, 두유 등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죠.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할 만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을 원료로 한 콩이나 된장, 청국장, 간장 따위를 만들어 매일 먹으면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죠. 여성들은 단 것을 무척 좋아하죠. 밥을 잔뜩 먹은 뒤에도 케이크 먹을 배는 따로 있다며 달콤한 것을 찾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것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살이 찌는 것은 물론 젊어지는 데도 악영향을 미치죠. 의학 용어에 당독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식후 혈당치가 140 이상 상승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어 단번에 노화가 일어나는 현상이죠. 단 것을 먹으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해 140 정도는 쉽게 넘깁니다. 단 것을 입에 달고 살면 곧 그만큼 자주 당 독성 상태에 빠진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혈관의 내피세포는 계속 손상만 입다가 결국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단 음식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노화 물질입니다. 그래도 단 것이 먹고 싶다면 과일은 어떠세요? 천연 과자인 과일로 단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저는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는 오로지 과일과 채소입니다. 사과, 딸기, 감 등 계절에 따른 제철 과일을 즐기는데 물론 껍질째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크나 쿠키,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이 먹고 싶어 못 견딜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참지 말고 드세요. 너무 참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단, 정말 맛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 방법은 실은 제가 술을 마실 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싸구려 술을 마시면 적은 양으로는 성에 안 차 결국 주량이 늘기 마련이죠. 반면 정말 맛있는 술은 한두 잔만으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홀짝홀짝 느긋하게 술맛을 음미하며 마실 수 있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을 때는 제대로 만든
만족할 만한 진짜 배기를 조금만 먹는다. 이것이 단 음식이나 술과 현명하게 사귀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